제가 옛날에 집밥 3끼 소식하며 30kg대까지 뺀 적도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식욕이 터져서 저체중을 유지 못하고 쪘다가 다시 뺀 거거든요. 아직도 마음은 30kg대를 그리워하는데 말도 안 되는 욕심이라 내려놔야 하는 걸까요? 예전만큼 마르지 못하니 제가 너무 쓸모없는 것 같아 괴롭네요. 네, 45kg가 아쉽진 않습니다. 이미 지금 경험도 하신 거잖아요. 다시 내려가봤자 어차피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엔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찌면 다시 빼기는 또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45kg도 굉장히 힘들어했기 때문에 혹시 나이가 어리신가요? 저도 나이가 어렸다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30대까지 들어서다 보니까 나 20대가 너무 아쉽고 다이어트 생각만 하면서 지냈던 20대가 너무 아쉽고 뭐 말랐다고 한들 더 살을 뺐었다고 한들 그 살 뺀 걸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냥 거울 앞에서 심지어 만족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뭐 거울 앞에서 약간 기분 좋고 많은 그거밖에 없고 또 다이어트 때문에 힘들었던 기간에 약속도 제대로 못 가,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 뭐 그렇다고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로 되게 많이 힘들었어서 전 다시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안 빼고 싶다는 건 아니고 빼고 싶은 부위는 분명 하나 단순히 몸무게를 그렇게 줄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냥 몸무게 말고 다른 걸 보시면 좋겠어요. 몸무게로 내 가치가 정해지는 건 정말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그걸 더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몸무게가 낮은 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는가? 다이어트를 뭐 때문에 시작하게 됐는가? 뭐 어떤 누군가의 비난이 있었던 건 아닌지 혹은 누군가 비난은 아니지만 흘려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거기에 꽂혀서 자진해서 거기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뭔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신 건 아닌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사춘기 때 살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안 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랑 방과후에 좀 다니면서 간식을 많이 먹으면서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 그때 엄마가 흘려가는 말로 더 먹으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거기에 꽂혔어가지고 다이어트 시작이거든요 그게. 여튼 뭐 그런 사례가 혹시 있는지. 여행, 명절, 약속 같은 이벤트에 이제 더 이상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부러워요. 저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식사 상황 자체가 무서워서 아예 자리를 피하거나 여행을 안 가거든요. 계속 내가 뭔가 하려고 해도 실패를 어차피 계속 하고 또 어차피 돌아와서 식단하면 내려간다라는 게 되게 명확하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굳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제를 하는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통제가 된다면 쓸 수도 있는데 통제 자체가 안 되니까 요즘에는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 제가 어렸을 때 거의 30대 초반까지 막 약속 안 가려고 하고 명절 때도 맨날 뭐 피하고 여행 가서도 안 가지도 못하고 간다고 즐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활들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이제는 그러지 말자 그런 생각이에요. 워낙 드시는 양이 적어 보이는데 포만감 느끼시는 건지 정해진 것만 먹고 끝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멈추시는 건가요? 포만감은 그렇게 없고요. 그냥 이 양이 나한테 맞는 양. 생활하기 불편하지 않고 체중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양. 불만은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아, 저의 답변에서 제일 신기한 것이 포만감이 안 느껴지게 먹어도 만족감이 느껴지시나요? 허하지 않으신가요? 정말 드시고 싶은 걸 드셔도 포만감이 없어도 만족감 있게 식사 중단이 가능하신가요? 그러니까 그 만족감이라는 것은 꼭 이 배에 차는 포만감에서만 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결핍감이 더 중요하겠죠. 결핍감을 내가 왜 느끼는 것인가. 자꾸 다 못 먹었다는 생각, 지금 아니면 못 먹을 거라는 생각, 뭐 살찔 것 같다는 걱정 그런 것들이 자꾸 결핍을 더 만들기 때문에 적당량을 먹어도 더 만족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만족이라는 게 꼭 포만감이 아니라 나는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니까 살을 빼고 싶다면 감량되는 게 나의 어떤 만족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런 만족들이 합쳐져서 불만이 없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먹는 게 가장 소화가 잘 되고 제 몸이 가장 편안합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저는 막 포만감 있게 먹으면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화장실도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싫어가지고 그냥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전 무조건 다이어트 실패 이후로 의지 문제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고 그렇게 생각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했는데 제가 상황이나 컨디션 등의 이유를 감사합니다.
의지로 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 이상을 이제 도를 지나쳐버렸다. 그리고 여기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이어트는 절대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서 이제 아예 다이어트도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지만 식욕은 의지가 아니고 식욕은 생존이다. 생존 욕구는 무엇보다 앞서기 때문에 의지 따위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화목에 1시부터 9시까지 알바를 해서 삼시세끼 다 챙겨 먹는데도 알바 끝나고 집 오면 그렇게 식욕이 올라요. 배는 안 고픈데 일 많이 하는 날은 어쩔 수 없죠. 일 많이 하는 날과 말이 안 하는 날 동일하게 가져가면 당연히 많이 하는 날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대입하지 말고 조카나 혹은 그냥 어떤 모르는 애기인데 그 애기를 내가 돌본다고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밖에서 지금 1시부터 9시까지 막 뛰어놀고 왔다. 얘가 평소처럼 똑같이 먹어도 될까를 생각해보는 거죠. 내가 얘한테 밥을 준다면 평소처럼 똑같이 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면 밤에 적게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먹으면 자꾸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거의 식사만큼 먹게 되는데 조절이 어려우면 참는 게 좋을까요? 근데 참아지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요? 음식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면 못 참습니다.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적게 먹으려면 아침, 점심을 충분히 먹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론 그 전에 그런 건 있죠. 감량을 해야 되니까 많이 먹을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침, 점심을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저녁을 조금만 먹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 먹을 거니까 저녁을 그렇게 욕심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일단 먹는다고 생각해야 조절할 수 있지 계속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조절할 수 없어요. 스트레스만 되고. 그래서 새끼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새끼 식사를 하면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몇 시간 안 있으면 밥 먹네? 라는 생각? 간헐적 할 때는 이거 먹고 내일까지 어떻게 기다려? 라는 생각이 더 이렇게 메인이라면 새끼 식사를 하면 몇 시간 있으면 또 밥 먹어야 되네? 라는 생각. 또 뭐 저녁에도 내일 아침에 바로 뭐 먹어야 되네?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먹는다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들도록 단순히 마인드 세팅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밥 든든하게 챙겨 먹어도 군것질 많이 하고 저녁에 치킨 먹으면 막 과자, 아이스크림 또 먹고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시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식욕이 왜 오르지? 그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다이어트를 했으니까 당연히 식욕이 예민하지. 맛있는 걸 먹으니까 맛있는 거 봤으니까 식욕이 오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긴 한데 이게 전반적으로 나의 사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가 돼야 식욕이 올라도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지 전략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러니까 이렇겠지가 아니라 되게 많이 곱씹고 스스로를 좀 많이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안 먹어서고 안 먹은 기간이 길어서 다이어트 때문에 먹고 싶은 걸 안 먹어서 이런 건데 그것도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되게 깊이 들어가서 다이어트 언제부터 시작했고 뭐 어떤 식으로 했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난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따 먹어도 되는 걸 알면서도 과자나 빵 같은 거 입에 대면 눈 돌아가는데 어떻게 조절해야 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 먼저 정리하시는 거? 근데 이따 먹어도 되는 걸 아는데 그 머리로는 알죠. 근데 우리 무의식은 모릅니다. 왜냐면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이따 먹어도 되는 걸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아주 오랫동안 해왔고 다이어트 할 때 무조건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돈이 없어서 못 먹거나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뇌가 그걸 계속 제한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뇌는 그걸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으로는 아는데 무의식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먹는 상황이 펼쳐지면 빨리 다 먹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따 먹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미 먹고 있는 거 다 먹어치우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거 마인드셋은 그렇게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경험이 아주 옛날이거나 최근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만큼만 먹고 이따가 먹는다는 게 우리 무의식엔 현재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음식이 이미 앞에 있으면 이전에 안 먹었던 어떤 식욕 눌린 거에 영향을 포함해가지고
막 다 먹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뭐 스트레스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미 이따 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건 그런 마인드 세팅 노력을 해보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 먹히는 거고, 그러니까 안 먹힌다면 그 이유가 뭘지를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전부 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언제 다이어트를 온전히 멈추셨나요? 저는 그냥 지금에서 1, 2kg만 빼고 편하게 루틴화된 생활, 다이어트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다이어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쇼츠는 유지어터 이렇게 말을 했지만 계속 관리하는 거라서 오히려 다이어트를 계속 벗어나려고 노력했다면 제가 그 블로그 쓴 그 시점부터는 정말 온전히 다이어트를 했죠. 예전에는 빨리 여기까지 빼고 다이어트 안 하는 생활 해야지 이랬다면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다.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체중 입국을 유지하려면 영원히 이 루틴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냥 루틴한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탈다이어트하고 직관적 식사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일단 전 직관적 식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탈다이어트는 할 수 없죠. 체중을 버려야 되는데 체중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 솔직히 탈다이어트 했다고 한 사람들 중에 체중 체크 안 하는 사람 있을까 싶어요. 그럼 그게 진정한 의미의 탈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탈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다이어트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우리 몸이 생각보다 살기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더 감사함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예전에 초절식 고강도 운동했을 때 자려고 누웠는데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뜰 것 같은 느낌이 몰려오더라고요. 건강이 망가지고 생명에 지장이 오면 살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바로 초절식 그만뒀어요. 저도 진짜 낑깡님 의견에 완전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폭식에 대해서도 제가 인식이 완전 전환됐던 게 우리 몸을 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해내주고 있다의 하나가 폭식인 거예요. 내가 자의로 너무 안 먹어버리니까 자꾸 식욕을 올려가지고 살려고 했던 반응이 폭식이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식욕을 예전에는 왜 나는 못 참을까? 왜 자꾸 먹고 싶어 할까? 왜 자꾸 배가 고플까?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그 느낌 자체를 못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는 모든 반응이 다 나를 살리기 위한 어떤 우리 뇌의 일이고 오히려 내가 살을 빼려고 하는 이 행동 자체가 너무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뭐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 폭식과 절식 반복해서 새끼 규칙적 식사로 어떻게 바꾸셨나요? 하루아침에 바뀌긴 힘든 것 같아요. 폭식과 절식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살이 찌고 살이 찌면서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살이 안 쪘을 때는 오히려 식욕에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먹는 것밖에 안 보이고 살이 좀 찌고 그동안의 이제 다이어트를 돌아봤죠.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제 머리를 좀 리셋했습니다. 어떤 식의 리셋이냐면 저는 그 당시에 나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 이런 아주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알고 있다는 애가 20년 가까이 10 몇 년을 하면서도 아직도 원하는 몸을 만들지도 못하고 만족도 못하고 그렇다고 식사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현타가 와서 뭐가 문제일까를 돌아보다가 그래, 내가 알고 있던 걸 다 리셋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식사량 줄이는 걸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양은 적당한데 칼로리가 많아도 소화가 되는 게 어렵나요? 칼로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양이 적당하다는 건 평소 같다면 소화될 양인데 그게 열량이 높다라는 건 지방이 많을 확률이 높죠. 지방이 많으면 지방 비율이 높으면 소화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량도 중요하고 중량도 중요하다. 제가 아침으로 빵식을 하는데 이번 설에는 아침에 밥을 먹게 된다면 화장실이 불편할 수도 있죠. 설에 꼭 밥이냐 빵이냐라기보다는 만약에 집이 아니라 뭐 할머니 댁이나 친척분들 댁에 가시는 거면 그 환경도 그럴 수 있고 뭐든지 원인은 될 수 있죠. 근데 뭐 맨날 거기 있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하루 가면 좋고 못 가면 다음날이나 뭐 다다음날 다시 돌아와서 원래대로 식사하시면은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입맛이 되게 담백하신 것 같은데 크림빵이나 케이크는 그닥 안 좋아하시는 걸까요? 저는 위장이 약해서 그런지 빵이나 이런 종류보다 크림 가득한 크림빵. 너무 사랑하죠. 너무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하는 줄 알았고 저 되게 많이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점점 막
찾는 빈도가 낮아지더라고요. 너무 안 먹어서 당겼던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중고등학교 내내 그런 거 먹고 싶지만 뭐 안 먹었던 그런 생활을 했었어가지고 그때 안 먹었던 걸 채우니까 그냥 지금은 먹고 싶을 때 조금 먹고 아닐 때는 그렇게 생각 안 나고 그런 상황?